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바이든 시대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환송 행사 연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몇 시간 앞둔 오늘 새벽 측근을 포함해 143명을 대상으로 무더기 심야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셀프 사면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어제 기준 40만 명을 넘겼고 누적 확진자 수는 2,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제공받은 의료 종사자들 가운데 15%가 접종을 거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요커들의 27%도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7만 4,589명 늘어난 2,435만 6,741명, 사망자는 2,770명이 늘어 40만 4,284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2,721명이 늘어 126만 8,692명, 사망자는 195명이 늘어 4만 1,368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4,628명이 늘어나 63만 5,702명, 사망자는 54명이 늘어 2만 512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915명이 늘어 23만 4,134명, 사망자는 44명이 늘어 6,7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며 바이든 시대를 열었습니다. 상원 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으로 세 번째 도전 끝에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취임식은 예년과 달리 적은 인파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낮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 마련된 야외 무대에서 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하고 대통령직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역사와 희망의 날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내 영혼은 미국인을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 산적한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합할 것을 호소한 뒤 새로운 출발을 역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제러마이아 오도노번 예수의 신부의 기도로 시작된 취임식은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미국 국가를 불렀고 팝스타 제니퍼 로페즈가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과거 대통령 취임식은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축제와 같은 행사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무장 시위 우려까지 커지며 2만 5천 명의 주 방위군이 지키는 군사작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축하 인파 대신 19만여 개의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오늘 임기를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은 첫날부터 강한 국정 드라이브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침체, 또 극심한 내부 분열 등 전례가 없을 정도의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 입성한 뒤 곧바로 10개가 넘는 행정명령이나 지시 등에 서명하며 취임 첫날부터 강한 국정 드라이브에 들어갑니다. 특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패기 1순위로 꼽아온 그는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시대와 차별화하며 새로운 질서 구축에 적극 나설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식 외교 정책이 미국의 위상 저하를 초래했다고 보고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반으로 한 다자주의의 부활, 동맹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의 산적한 현안 해결도 시급합니다. 감염자와 사망자 1위인 코로나19 극복, 보건 위기에서 초래된 극심한 경기 침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분열 해소가 급선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열흘간 수십 개의 행정명령 등을 발동해 위기의 급한 불을 끄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별한 바이든 시대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할 계획입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석을 차지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인준청문회를 통과한 강요 한 명 없이 출범하는 상황, 트럼프의 탄핵 심판으로 인한 탄핵 정국, 코로나19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기류는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 정치력에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많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앞으로의 통합과 치유를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어젯밤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사망자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취임을 앞두고 워싱턴 DC에서 수행한 첫 일정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들을 기리기 위한 불빛 400개가 기념관 앞의 호수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억해야 한다는 건 때로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유하는 방식이라며 국가로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자리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수개월간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오늘 밤 우리는 애도하고 함께 치유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40만 명을 돌파하고 남북전쟁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나라가 분열된 어두운 순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로 향하기 전 그동안 머무른 고향 델라웨어주를 떠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별 연설에서 감정적이게 된 것을 신뢰한다며 내가 죽을 때 델라웨어는 나의 가슴 속에 우리 모두 모든 바이든들의 가슴 속에 쓰여질 것이라며 모두를 사랑하고 여러분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여기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4년간의 백악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플로리다로 떠났는데요. 환송 행사 연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불복과 의회 난동 사태 조장, 후임 취임식 불참 등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된 미국 사회를 남겨둔 채 백악관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는 오전 8시 20분께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대통령의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출발해 인근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헬기 탑승 전 취재진을 향해 일생의 영광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집이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루스 기지 활주로에는 붉은 카펫이 깔렸고 21발의 예포가 발사됐습니다. 그는 환송 행사 연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겠다며 항상 여러분을 위해 싸우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전날 동영상 연설과 마찬가지로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치하하면서 가족을 향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른다며 그들은 더 쉬운 삶을 살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송별 행사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인과 측근, 전직 행정부 관리 등이 초청됐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느라 불참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대로 백악관을 떠나기 전 바이든 대통령에게 덕담과 당부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집무실에 있는 대통령의 책상인 결단의 책상에 남겼습니다. 행사를 마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장 에어포스원에 탑승해 손을 흔들었고 비행기는 오전 9시가 조금 지난 시각 활주로를 이륙해 플로리다로 떠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몇 시간 앞둔 오늘 새벽 측근을 포함해 143명을 대상으로 무더기 심야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앞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셀프 사면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법무부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셀프 사면은 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몇 시간 앞둔 새벽 측근을 포함해 총 143명을 사면 및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면은 73명, 감형 70명으로 이날 오전 0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사면받은 인사 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븐 배넌이 포함됐습니다. 배넌은 미국 우선주의와 반이민 정책 등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그를 백악관에 입성하게 한 1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모금운동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당 모금운동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취득했고 그중 일부는 개인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래퍼 릴 웨인, 뇌물수수로 기소된 쉘던 실버 전 뉴욕주 의회 의장, 공화당 기금 모금자 엘리엇 브로이디, 2008년 위증과 공무집행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콰메 킬패트릭 전 디트로이트 시장도 사면받았습니다. 다만 자신과 가족에 대한 셀프 사면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임 후 직면할 각종 소송전에서 면책받기 위해 선제적인 셀프 사면을 검토해왔지만 참모들과 법무부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불복 소송을 이끌다 전략 실패로 눈밖에 난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기에 앞서 측근들과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과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신당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신당 창당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을 떠난 후에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식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주 여러 측근들을 모으고 창당 문제를 논의했다며 당명은 애국당으로 짓길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의회 습격 사태를 계기로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위대를 부추겼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창당 의지가 얼마나 진지한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당 정치에 익숙하지 않고 2016년 대선에 나서기 전까지는 공화당 정치에 깊게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또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의 창당에 공화당 지도부가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도에 대해 백악관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어제 기준 40만 명을 넘겼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19일 기준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2,416만 3천여 명, 누적 사망자 수를 40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1년 만이자 첫 사망자가 나온 지난해 2월 초부터는 1년이 채 안 된 시점입니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임 하루 전날 누적 사망자 집계가 40만 명을 넘어섰다며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그의 코로나19 위기 대처를 두드러진 실패로 평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감염자는 글로벌 확진자의 25.2%, 사망자는 전 세계의 19.5%에 달합니다. 또 미국 전체 인구 3억 2,820만 명의 7.3%로 미국인 14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적 감염자 2,400만 명 중 60% 이상은 지난해 11월 3일 대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또 누적 사망자 40만 명은 제1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인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라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미국인 수와도 거의 맞먹는 수치라며 미국인 900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제공받은 의료 종사자들 가운데 15%가 접종을 거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30%가 백신의 효력과 안전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뉴요커들의 27%도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비영리 보건연구단체 서구벤처스는 지난달 17일에서 30일까지 의료진 2,504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15%가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제공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53%였습니다. 집단별로 보면 백신을 제공받은 의료 전문가 중 접종을 거부한 비율은 13%였고 백신을 공급받은 기타 의료 종사자 10%가 접종을 거부했습니다. 백신을 확보하고도 접종을 거부한 기타 의료 전문가의 비율은 22%에 달해 세 집단 중 가장 높았습니다. 접종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로는 효력과 안전성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응답자 중 31%가 이 항목을 채택했습니다. 뒤이어 개인적인 안전 우려가 24%, 백신 승인 절차가 성급하게 진행된 데 대한 우려가 16%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의 백신 거부율이 35%로 가장 높았고 백인 14%, 라틴계 13%, 기타 소수인종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19일 시에나 칼리지 리서치 연구소가 804명의 뉴욕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뉴요커의 27%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 또는 정당이 없는 사람 중 35%가 백신 접종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18세에서 34세 응답자의 36%는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쳐있는 한인들을 위해 오는 20일 정신건강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줌을 통해 진행되고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 정신건강 클리닉이 오는 20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시대 행복 찾아 나서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립된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쳐있는 커뮤니티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의 강사는 정신건강 클리닉의 부디렉터로 활동하는 윤유나 사회복지사, 이희명 정신상담 전문가 및 사회복지사, 그리고 김광석 KCS 전 회장이 담당하게 됩니다. 일부에서 우리 한인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그다음에 정신 이상이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1차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케이스를 중심으로 상담이 무엇이며 상담이 필요한 징후, 저희 상담사들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다음에 상담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케이스와 같이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어서요. 케이스 프로젝트의 협력으로 개최되는 정신건강 클리닉 세미나는 오는 22일 오후 7시부터 8시 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가능합니다. 세미나 중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의 정신건강 클리닉은 2015년 한인 비영리 단체로는 최초로 뉴욕주 면허를 취득해 운영되는 외래 환자 정신건강 클리닉입니다. 면허증을 보유한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이민 신분과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문화적으로 또한 언어적으로 세심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영어와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도 6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이 130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시니어들로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tragically, 9,802 residents in this age group have died from COVID-19. That's out of 14,000 people who have died. So beginning this week, our residents 65 and older, of which there are 1.3 million in our county, will be able to be vaccinated. 당국은 현재 백신이 의료진과 양로시설 거주자들에게도 동시에 접종되고 있는 만큼 확보된 물량이 제한적이라며 접종 수량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종을 원하는 주민은 반드시 온라인이나 전화로 사전 예약해야 하며 LA 카운티 주민이라는 것과 65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챙겨가야 합니다. 한편 LA 카운티는 오늘부터 캘스테인 노스리지와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 등 5개의 대형 백신 접종 센터를 추가로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접종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 신속 코로나19 검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30분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은 오늘부터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30분 이내로 확인할 수 있는 신속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 검진은 비강 내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뜨려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 검사로 진행되며 비용은 $80로 알려졌습니다. LA 국제공항 CEO는 LAX는 신속한 검사를 제공해 공항 직원들과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이행하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의 신속검진소는 터미널 6 맞은편에 마련됐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육군 병사가 뉴욕시의 9.11 추모관을 폭파하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맨하튼 연방검찰은 오하이오주 출신의 콜 제임스 브리지스를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 국가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중동의 미군 병사 살해 음모 혐의 등으로 붙잡아 구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의 제3보병사단 소속인 이 병사는 9.11 추모관 공격 음모와 관련해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소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예정됐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전철 버스 요금과 교량 터널 통행료 인상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패스포이 MTA 회장은 이사회가 이달 말과 다음 달 열기로 했던 요금 인상 투표를 수개월 후에 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MTA는 매 2년마다 평균 4% 정도씩 요금과 통행료를 올리고 있는데 올해는 오는 29일에 전철 버스 요금 인상 투표, 다음 달에는 통행료 인상 투표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19일 SAT 스쿨데이를 제공하는 주를 제외하고는 올해 6월부터 에세이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어 시험 등 20개의 SAT2 시험은 미국의 경우 즉각 중단하고 미국 외의 경우 올해 6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앞으로 SAT 시험을 연필과 종이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4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퀸즈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2만, 총 $1,500만 달러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스티브 코엔이 기부한 $1,750만 중 일부로 나머지 $250만 달러는 올해 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퀸즈 상공회의소 또는 르네상스 EDC 등으로 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